울산에서 좋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은지 변호사라고 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급성 과로입니다. 판단 기준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돌발적인 이벤트 혹은 급격한 업무 변화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24시간 이내에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간의 과로입니다. 판단 기준은 일주일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일주일간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그전 12주간 시간과 강도에 비해서 약 30%가량 증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과로입니다. 판단 기준은 12주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과로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52시간을 넘으면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 일을 했다거나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을 했다면 52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는 산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면 그건 산재가 인정된다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로로 인해서 정신 이상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자살을 택했다면 과로로 인한 자살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과로 자체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적 달성에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한 정황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과로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진술했던 정황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정신과 진료 내역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살을 택하기 직전 남긴 메모나 유서에 업무 때문에 힘이 들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또 자살로 인한 과로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로로 인한 산재 승인율은 낮은 편입니다. 산업재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예를 들어서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우와 같은 경우인데 그러한 사고는 업무 시간 내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평균 산재 승인율이 95% 정도에 달합니다. 그 다음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서 높은 소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경우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하면 그러한 경우가 업무상 질병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러한 질병이 소음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워서 산재 승인율이 낮은 편입니다. 연평균 산재 승인율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과로성 재해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과로성 재해의 승인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의 업무가 있어야 과로로 인정될지 그리고 개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연평균 산재 승인율은 30% 정도 되는데요. 3명이 신청했을 때 1명꼴로 재해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일과 여가가 양립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 환경의 개선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과로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또 위반했을 때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과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새로운 법을 신설해서 과로의 개념이 무엇인지에서부터 과로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와 국가가 어떻게 나갈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규율한다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